안녕하세요. 사연 퍼즐입니다. 오늘은 57세의 멋진 중년 신사 남성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현재 57살, 사업으로 성공한 중견 기업인입니다. 15년 전 40 후반의 나이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당시 28이었던 아내는 아름다운 외모에 똑 부러지는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죠. 나이 차이가 조금 있었지만 사연자는 젊고 예쁜 아내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결혼 후 첫 해에 아들이 태어났고 사연자는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가 되었고 아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사업하는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었죠. 얼마 전 사연자의 사업 파트너가 새로운 투자건을 가져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앱 개발 회사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최근 들어 개인 맞춤 건강관리가 트렌드잖아요. 유전자를 분석해서 질병 예측이나 조상 추적, 심지어 자녀와의 유전적 연관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파트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써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어때? 가족들이랑 다 같이 해보면 재밌을 거야. 사연자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 중에 아내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유전자 검사가 유행이던데 우리 가족도 한번 해볼까? 투자 검토 겸해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밝던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런 거 왜 해? 별로 안 좋다던데?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건강 체크도 되고 재밌잖아. 아니, 그냥 개인정보 유출될 수도 있고. 요즘은 다 보안 철저하게 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표정만은 선명했습니다. 두려움. 그날 밤 사연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 단순히 개인정보 걱정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의 마음속엔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사연자는 회사에서 파트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유전자 검사 키트 좀 보내줄래? 나 혼자 먼저 해볼게. 가족들이랑 안 하기로 했어. 아내가 좀 꺼려하더라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칫솔 있지. 애들 거랑 아내 거 문지르기만 해도 되니까 그냥 해봐. 조상 찾기도 되지만 건강 체크도 가능하니까. 며칠 후 키트가 도착했습니다. 사연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내와 쓰던 칫솔을 샘플 키트에 문질러 제출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연자는 떨리는 손으로 앱을 열었습니다. 건강정보, 조상 추적,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이런 메뉴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분석.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탭을 누르자 화면에 이렇게 떴습니다. 생물학적 부자관계 0%, 유전적 연관성 발견되지 않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더군요. 다시 확인해 보았지만 결과는 역시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날 밤 사연자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지난 1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첫 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아내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급하게 만남을 주선했다는 것, 당시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아내가 빠르게 결혼을 결정했다는 것,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사연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을 친구 집에 보낸 후 아내와 둘이 마주 앉았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사연자는 핸드폰을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화면에 떠 있고 이것을 보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언제 말할 생각이었어? 여보, 10년이야 10년. 나는 그 애를 내 친아들로 알고 키웠어. 아내는 그제서야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다는 것, 임신을 알았을 때 그 남자는 경제력이 없었다는 것,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혈액형이 같은 남자를 찾았다는 것, 자신에게 반한 사연자를 선택했다는 것, 모든 게 계획된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솔직히 당신 어차피 애 못 가질 사람이었을지도 몰라. 여태껏 둘째 안 생겼잖아. 내가 피임한 것도 아니고.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당신도 못 가질 자식 생긴 거라고 치고 넘어가는 안 돼? 사실 그녀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시간을 좀 갖고 나서 아이를 생각해서 또 그녀가 가진 나에 대한 사람이 전부 가짜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도리어 뻔뻔하게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나오네요. 현재 사연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말을 바꾸어 법정에서 본인도 임신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사실을 알려서 아빠에게 매달려 보라고 시키기까지 했죠. 애는 죄가 없어요. 10년간 내 아들이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다만 이제 아내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친권을 포기하고 위자료를 받을지 위자료 없이 친권을 가질지 선택하라는 사연자의 요구에 망설임 없이 친권을 포기하고 위자료를 선택했답니다. 사연자가 제안한 위자료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합의를 거부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사연자는 극도로 고통스러웠고 하루에도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는 현재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10년의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무엇보다도 아빠와 살고 싶다는 아들의 말이 사연자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로 한 유전자 검사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사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조각을 함께 나누는 사연 퍼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